分成还做这样，挺干净的呀。再弄一下更干净。 不抽烟，不抽烟。 오늘 이 모든 제품의 총 합계는应该是好的，谢谢哈。 어디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나 이거 가도 되는 거야?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아씨 무서워. 오. 네吗？啊，你好。像你要是黄玻璃才200-300，这一面玻璃800-900，一面玻璃卖800-900，这老爽的了。好羡慕你啊！好的，走了，谢谢啊，拜拜。 미들 케이스랑 후면 덮개입니다. 이거 사겠다고 지금 그 밤에 몰래 건물 뒤에 들어가서 난리를 쳤네요. 블랙으로 구입을 했고요. 후면 덮개는 보니까 무선 충전 모듈이랑 그 다음에 프레시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다른 것도 좀 보러 갈게요. 여기로 가야 돼요? 다 무섭네. 네, 你好，买主板的。 听说在华强北要开一个公司，不错的了。不算公司。分成还做这样，挺干净的呀。再弄一下更干净，看都看不出来。 메인보드랑 네, 그 페이스 ID 인식용 전면 전방 카메라 구입 성공했습니다. 你没修过的吧哈？有试过，都测好的。不抽烟，不抽烟。谢谢你。 네, 정품 액정 구입을 했습니다. 네, 액정하고 방수 필름 같이 받았습니다. 你好，有16 Pro Max 的电池吗？没有，好。有没有16 Pro Max 的外壳呀？还没有。有没有16 Pro Max 的马达呀？没有，那个应该很少。那个呢？扬声器呢16的推荐，你去2楼问一下。 2楼。对。好，谢谢哈。 2층에 있다고 했습니다. 有没有16 Pro Max 的摄像头啊？那个双面胶防水胶在哪里买呢？有没有16 Pro Max 的双面胶啊？那些电池呀、后壳呀、防水的那种。 네, 정말 이번 16 Pro Max는 출시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돼서 좀 확보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네요. 자, 이제 남은 부품들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완벽하게 한번 조립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모든 부품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을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유심 트레이입니다. 네, 이렇게 듀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고요. 950원입니다. 손가락 조심하라고 강조를 했던 부품. 네, 후면 카메라입니다. 지문이 찍히면 못 쓰게 된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 카메라의 가격은 51,300원입니다. 다음은 진동 모듈입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6,650원입니다. 다음 부품은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렇게 3D 형태로 뭔가 사물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부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다 센서의 가격은 6,650원입니다. 이 메인보드는요, 지금 보시면 앞에 뒤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글자나 숫자 같은 게 써 있어요. 이거는 수리를 한 적이 없는 무수리 메인보드고요. 별도의 아이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게 해제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옆에 유심 트레이도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 별도로 페이스 아이디 인식까지 되는 세트고요. 메인보드와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디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629,000원입니다.
보드는 판매처에서 따로 수리를 또 해주겠다고 보증 수리 요건을 걸었는데 조건 자체는 요 스티커를 띈다거나 아니면 요 글자를 지운다거나 하면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하부 스피커 모듈입니다. 스마트폰에 소리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할 때 이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스피커 모듈의 가격은 9,500원입니다. 메인 배선입니다. 네, 데이터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충전을 할 때 사용하는 단자인데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41,800원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4685mAh라고 써있고요. 정품이고 10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가깝다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47,5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나사 보따리입니다. 이렇게 따로 세트를 맞춰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3,8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들 프레임입니다. 이 미들 프레임은 좀 특징이 뭐냐면 판매하신 분께서 이거는 원래 미국 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되는 버전은 대부분 2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심 트레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메인보드는 듀얼심을 사용하는 메인보드였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를 뚫어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약간의 배선들은 다 붙어 있고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기타 기본적인 버튼, 액션 버튼도 다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미들 프레임의 가격은요 41,800원입니다. 네, 다음은 후면 덮개입니다. 예전에는 유리가 깨지면은 아예 긁어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고요. 무선 충전 모듈과 함께 일체형으로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면 덮개의 가격은 64,6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액정입니다. 99% 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 센서 부분도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본 메인 배선도 그대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정의 가격은 41만 4,400원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 테이프 세트입니다. 네, 이 방수 테이프랑 그 다음에 배터리 테이프. 방수 테이프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액정 쪽에 붙이는 방수 테이프가 있고요. 하나는 후면 덮개를 덮기 위한 방수 테이프가 따로 있고요. 이 양면 테이프, 방수 테이프의 가격은 950원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가격을 포함 안 해도 되겠지만 저번 주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죠. 액정 보호 필름이고 강화유리입니다. 네, 이거는 한 개당 4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건 액세서리니까 오늘 총계에는 포함시키진 않겠습니다. 맥세이프가 붙어있는 케이스입니다. 3,400원 정도 됩니다. 따로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제품의 총 합계는 132만 9,000원이었습니다. 네, 현재 중고장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 계산을 했을 때 차익 금액은 약 한 27만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새 제품과 가격을 비교했을 때 약 52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엔 또 1테라까지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제 차익이 좀 더 벌어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품을 조립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지 지금부터 한번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완전 새거 진짜 새삥합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불량 나면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차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네. 배터리가 별로 없네요. 충전을 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우선 설정에 들어가서 자, 언어를 한국어로 먼저 바꾸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바꿨고요. 지역 설정도 끝났습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페이스 아이디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시작하기. 오, 올라왔습니다. 자, 원을 만드십니다. 오, 첫 번째 스캔 완료. 자, 네, 무선 네트워크도 잡혔습니다. 오, 액정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오, 좋아요. 일단 카메라 한번. 오, 이 상태에서 카메라 컨트롤 버튼으로 사진을 찍어 볼게요. 찍혔고요. 오, 줌인 줌아웃. 네, 잘 움직입니다. 그죠? 네, 잘 되고 있어요. 오, 자, 정면 카메라. 네,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루톤이 활성화가 돼 있죠. 네, 트루톤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액정이 정품이 아니거나 이 광학 센서가 정품이 아니면 트루톤이 안 됐는데 지금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확인을 했고, 사진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엔 좀 깨끗한 게 왔네요, 확실히. 심노트. 이건 별도로 그 3U 툴을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안 쓰는 거니까 삭제해버리고.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오, 화질 매우 좋아요. 매우 좋습니다. 네, 심판 센서도 잘 올라왔습니다. 후레쉬. 네, 후레쉬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앞쪽 심, 뒤쪽 심 해서 별도로 IME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라고 써 있고요. 네, 18.2 iOS 버전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네요. 배터리 후면유리, 인클로저, 카메라 디스플레이까지.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 과연 잘 쓸 수 있느냐,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iOS 업데이트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증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조립을 했는데요, 현재 그 기기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의 출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저희가 부품 구매 과정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기기를 할부로 구매를 해놓고 이 기기를 이렇게 부품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2년 동안 할부금을 갚는 형태의 분들이 적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네요. 매번 이렇게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부품도 간소화되고 조립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종의 부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화학부에 가서 이렇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부품을 하나하나 모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